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와 운두 아스토미 앤 컨티너스 너스 프랙티셔너로 일하고 있는 세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의 피부에 생기는 세균성 피부 질환인 셀룰라이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룰라이티스는 한국에서는 봉화지겸 혹은 영어 그대로 셀룰라이티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셀룰라이티스는 이것은 세포를 의미하고 라이티스는 인플레메이션, 즉 염증을 얘기하죠. 즉 셀룰라이티스는 박테리아에 의한 세균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룰라이티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스테필로카쿠스 오리우스, 스트랩토카카이 뉴모니에, 그룹 A, 베타 히말라이틱 스트랩토카카이 혹은 히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셀룰라이티스를 일으키는 세균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피부 관련된 환자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셀룰라이티스 환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 말을 들으니까 한국에는 셀룰라이티스 환자들이 미국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셀룰라이티스에 관한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벌레 혹은 뭐 거미, 뭐 모기 이런 거에 물렸던 부분들이 셀룰라이티스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혹은 또 개나 고양이에 의해서 핥혔던 자국 그런 부분들이 셀룰라이티스로 변하거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어, 잘 치료되지 않아서 셀룰라이티스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혹은 당뇨가 있으셨다든가 아니면 만성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좀 약해지신 분들한테서 셀룰라이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한국에서 아토피라 그러나요? 어, 이 영어로는 엑스마 같은 그 크로닉하게, 그러니까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셀룰라이티스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셀룰라이티스의 증상을 보면은 피부가 빨갛게 붓고 만지면 좀 아프고 따뜻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열감이 있다 그러죠. 또 심해지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셀룰라이티스는 보통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영어로는 irregular border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모양이다라고 특정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마커, 샤피 같은 걸로 그 셀룰라이티스 환자가 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놔요.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팔로우업 할 때 그 부분이 얼마나 먼저 커졌는지 아니면 줄어들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셀룰라이티스는 보통 이 한쪽 다리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셀룰라이티스는 우리 몸 어느 부분에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맥류, 그러니까 비너스 스테이시스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너스 스테이시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그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그렇고요. 브라우니쉬 레드 컬러로 어, 변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잘못 진단된 경우 그걸 셀룰라이티스라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셀룰라이티스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면은 셀룰라이티스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셀룰라이티스는 굉장히 빨리 커져요. 스프레드 되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괴사성 근막염, 영어로는 necrotizing fasciitis라 그래요. 지금 나가는 그림은 necrotizing fasciitis의 한 예입니다. 보기에도 끔찍하죠. necrotizing fasciitis에서 necro는 death, 그러니까 죽음이란 뜻이고요. fasciitis에서 fascia는 커넥티브 티슈로서 근육이나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티슈거든요. 또 artis는 inflammation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죠. 그래서 셀룰라이티스가 컴플리케이트 되면은 necrotizing fasciitis, 괴사성 근막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룰라이티스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괴사성 근막염, necrotizing fasciitis가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셀룰라이티스 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치의나 주치의가 여의치 않다면 urgent care 가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증세가 약한 mild cellulitis의 경우에는 또한 MRSA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페니실린이나 세팔락스인 계통의 항생제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처방해 드리고, 증세가 마일드 하더라도 MRSA가 의심된다든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클린다마이신이라든가 트리메스프린 서파메사졸, 즉 백트림 DS 같은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죠. 또한 증세가 이미 악화되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증세가 악화될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인트라비너스, 정맥에 의한 항생제, 즉 벤코마이시라든가 조신 같은 항생제를 투여받게 되죠. 셀룰라이티스의 합병증으로는 괴사성 근막염, necrotizing fasciitis가 있겠고요. abscess, 농양이 있고, sepsis, 한국말로는 폐혈증 같은 것이 있고, 셀룰라이티스가 재발되는 거, recurrent celluliti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셀룰라이티스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셀룰라이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봉화지겸, 셀룰라이티스는 빠르게 스프레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룰라이티스와 관련된 합병증, 특히 괴사성 근막염, necrotizing fasciitis라든가 sepsis, 이런 것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타올을 그 아픈 부분에 한 15분 정도씩 해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대주시는 경우 통증이 완화되고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한 마커나 펜으로 그 아픈 부분을 표시를 해 놓으면 여러분이 이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아보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아픈 부분은 좀 쉬게 해주시고, 또 팔이나 다리의 경우에는 올려주세요. 좀 타올이나 쿠션을 밑에 준비하셨다가 올려주시면은 붓기도 빠지고 역시 통증도 완화됩니다. 모든 증상과 처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여러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라이 채널 건강하게 삽시다.